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약재는요, 황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름을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황기는 영어로 이제 아스트라갈루스라고 부르죠. 아스트라갈루스 루트. 뿌리를 쓰기 때문이고요. 달콤한 맛을 지닌 콩과 식물에 이제 뿌리를 말린 약재죠. 그래서 황기를 단너삼이라고 불렀어요. 단너삼, 너삼이 뭐냐면 고삼이라는 약재가 있는데요. 같은 고삼 사촌인데 얘는 맛이 달다 해서 단너삼이라고 불렀고, 그거를 한자 이제 약재명으로 황기라고 이렇게 불렀죠. 아주 뿌리 모양은 인삼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삼계탕에 인삼을 넣기도 하고 황기를 넣기도 하고 둘 다 넣기도 하는데요. 이 황기라는 이름처럼 이제 노란빛을 띠는 이 약재는요, 오래 복용하면 기운을 북돋아서 장수할 수 있다고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옵니다. 성질은 따뜻하고 그 맛은 달며 독성이 없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복용할 수 있는 약재입니다. 오늘은요, 이 황기에 대해서 또 우리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황기는 우리 몸에 기를 보충하는 대표적인 보기약재입니다. 우리 본초 교과서에 보기약 그러면 인삼, 그 다음에 황기가 나올 정도로 누가 선두냐 다투고 있는 대표적인 약재인데요. 인삼이나 홍삼처럼 체력을 끌어올리고 원기를 북돋는 효능이 뛰어나서 예로부터 보약의 기본 재료로 널리 쓰여 왔습니다. 대표적인 보중익기탕인데요. 보중익기탕은 황기가 군약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신하약이 인삼이 되는 그런 처방이죠. 황기는 그 성질이 온화하고 맛이 달다고 했죠. 아까 단너삼이라고 말했듯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약재입니다. 특히 이제 차나 음식, 탕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요,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복용하기가 좋습니다. 이 약재는 몸의 기운이 약하거나 쉽게 피로를 느끼는 분들, 또는 수술이나 병 후에 기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 대병 후 보기 보혈하는 데 도움이 되죠. 황기는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요, 우리 몸의 에너지를 다시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손상된 세포를 되살리는 작용 때문에 우리 살에 상처가 났거나 종기가 아물 때 새 살을 돋게 하는 것을 기육을 생기게 한다 대표약이 바로 또 황기입니다. 또한 여름철처럼 땀을 많이 흘려 기운이 쉽게 소모되는 계절에는요, 황기의 가치가 더더욱 높아집니다. 기운이 아래로 처져서 몸이 쉽게 지치고 땀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에 황기를 복용하면 면역력 향상과 체력 유지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당귀와 함께 달여 드시면요, 혈을 보충해주는 당귀와 기를 끌어올려주는 황기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도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훌륭한 조합이 됩니다. 이처럼 황기는 인삼 못지않게 기운을 북돋고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뛰어난 약재로서 지치고 기력이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보기 약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얼마 전에 저희가 콩팥 건강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라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게 큰 선풍적인 어떤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황기가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콩팥 건강에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영상이 그렇게 각광을 받았는데요.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서요, 경증에서 중등도의 만성 신장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황기 뿌리 복용이 신장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연구진은 2014년부터 2019년 사이에 황기 함유 한방제제를 처방받은 20세 이상 환자 37명을 대상으로 복용 6개월 전과 후에 추정 사구체 여과율을 변화를 비교했는데요. 분석 결과 황기를 복용한 후 평균 eGFR이 66에서 70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했고요. 이런 개선 효과는 연령, 성별, 질환 단계, 복용량, 복용 기간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황기 복용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환기뿌리가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피로 부종, 면역력 저하 등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보여주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연구진은요, 이번 결과가 표본수가 적고 추적기간이 짧고 대조군이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신중히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는요, 환기뿌리가 경증에서 중등도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신장 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는 환기의 주요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환기는 손상된 세포의 회복을 시키는 보기작용이 뛰어나서요, 수술 후 상처 회복, 체력 저하, 과도한 발안에 효과적입니다. 땀이 과도하게 나는 것을 말하죠. 수술 후 상처 회복도 아까 그 종양, 이제 종기가 아물 때 새살이 돋아 나오는 그것을 생기, 기육이 생겨난다 하는데 그 대표적인 약이 바로 이 환기죠. 또한 소염작용이 있어서요, 근육통이나 생식기 염증 이런 문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거나 자주 보는 분들께도 이제 환기가 큰 도움이 되는데요. 환기는 십전대보탕이나 보중익기탕처럼 대표적인 보약 처방에 꼭 들어가는 핵심 약재입니다. 환기의 다양한 효과를 알아보면요, 기력 회복 및 면역력 강화, 그리고 혈액순환 개선, 소염작용으로 인한 관절염 완화, 간 기능 개선, 혈당 조절 및 항암 효과, 이런 효과들이 있고요. 또한 환기는 땀을 조절해주는 작용이 있어서 다한증에도 도움을 주고요. 위가 아래로 처지는 위하수증, 여성의 자궁하수 증상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즉 기운이 아래로 처지면서 땀이 많고 맥이 약한 분들에게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특히 여름철 더위로 인해서 쉽게 기운이 빠지고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환기 속 유효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환기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과 세포 건강을 지켜주는 유익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있습니다. 먼저 사포닌은 인삼에도 들어있는 성분으로서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되는데요. 플라보노이드는 천연 항산화 물질로서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활성산소를 줄여서 세포 노화와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요, 심혈관 질환 예방과 혈액 순환 개선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미노산과 비타민은요, 손상된 세포의 회복, 피부 탄력 유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결국 환기는 단순한 기력 보충제를 넘어서 면역력 강화, 혈관 건강, 그리고 피부 회복까지 돕는 종합적인 보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환기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여쭤보는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답을 해드리기는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환기도 인삼처럼 4년근이 좋은가요? 6년근이 더 좋나요? 하고 물어보는데요. 동의보감에서도 4년근 환기의 약효는 인삼에 버금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3년 이상 재배된 환기부터가 약효가 충분히 발현되기 때문에 이 1년 미만의 어린 환기는 약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삼계탕, 황계탕이라고 하죠. 이런 거 넣을 때 맛으로 이렇게 넣는 경향이 있죠. 따라서 3년근 이상이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죠. 인삼이 6년근이 좋냐 4년근이 좋냐. 물론 6년근이 좋죠. 그런데 6년근이 4년근에 비해서 가격이 월등히 비쌉니다. 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가성비를 따질 때는 4년근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환기도 일반적인 마트 같은 데 가면 3년근 구하기도 어렵습니까? 굳이 어디 가서 어렵게 4년근을 구하기보다는 경동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3년근만 또 껍질 있는 것으로 해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기 복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약재라도 체질에 맞지 않거나 과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죠.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넘치면 모자르니만 못하다, 이런 얘기도 환기에서 있을 수 있는데요, 앞에 연구에서 보면 그렇게 복용하면서 장기 복용에 따른
부작용은 크게 없더라 라고 했지만,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뭐 추출물이랑 진짜 환기를 직접 다려 먹을 때랑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너무 진하게 욕심껏 다려 드시지 않도록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환기의 성질이 기본적으로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과용을 피해야 합니다. 많이 드셨을 때는 두통이나 복통, 설사, 상열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모든 음식과 약재는 적당히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용 방법으로는요, 환기 뿌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 40g 정도가 적당한데요, 이때 주의하실 것은 콩팥병이 있는 분들은 하루 15g 이하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과량이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5g 정도면 충분히 약효를 볼 수 있으니까요, 콩팥병이 있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하루 40g은 너무 많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콩팥이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 40g 정도, 제가 권해드리기는 하루 20g 정도가 추천드리는 용량입니다. 콩팥병 있는 분들은 15g, 없는 분들은 20에서 40g 정도를 한두 시간 정도 충분히 달여서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력이 약하거나 쉽게 땀을 흘리는 분이라면요, 인삼 대신 독성이 적은 환기를 사용해서 원기를 회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인삼 못지않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보기약재인 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환기는 첫째 기력을 보충하고요, 면역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보약재죠. 특히 여름처럼 땀을 많이 흘리고 기운이 처질 때 체력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둘째,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아미노산, 비타민들이 이제 풍부한 융효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면역세포의 활성과 심혈관 건강, 세포 회복, 그리고 피부 노화 방지까지 두루 도움을 주죠. 즉 몸속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종합 영양 보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환기를 고를 때는 4년산이 우선시 되지만 3년산도 무방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서 4년산 환기의 약효가 인삼에 버금간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충분히 자란 환기가 약효가 뛰어나고요. 마지막으로 주의 드릴 것은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과용을 피하시고요, 하루 20에서 40g 정도를 한두 시간 달여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에 나눠 드시는 게 더 좋고요. 모든 약재는 적당히 내 체질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환기가 만성 콩팥병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배운 환기 여러분의 기력 회복과 면역력 강화, 그리고 건강한 노년 생활에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요,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